살리지 못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다 대략 네 가지.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름방학 시작하면 자기소개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소개서 1번에서 막힌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기소개서 1번은 어떠한 점들을 어필해야 되고 어떠한 시나리오라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방송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 갑자기 급하게 방송해서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3번이 없는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요. 자소서 1번에서 학업이라든지 진로 계획까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 1번이 중요하거든요.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학생이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의 가중치,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계셨어요. 그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가중치보다는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우리 학생의 과거와 그다음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과 과거에 여러분들이 발전해왔던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런데 소재는 다 좋습니다. 어떤 소재는 다 좋은데 중요한 게 살리지 못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다 대략 네 가지 이런 자기소개서, 이 네 가지 스타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살리지 못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성적이 아니라 너무 감성적인 자기소개서로 나온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영웅 심리가 느껴지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연민을 유발하는 그런 심리,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마치 어떤 모든 것에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는 그런 자기소개서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 학생이 하는 모든 일에 순탄하게 잘 풀려요. 뭐라든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잘 풀리는 그런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참 배운 점,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활동한 점, 이런 저기 네 가지 스타일의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이 소재는 좋은데 그 소재를 제대로 못 살리는 자기소개서 형식입니다. 아마 지금 자기소개서를 쓴 학생이라면 한번 이 점 한번 보시면 나도 분명 이런 스토리네라고 하시면은 당장 자기소개서를 좀 다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찾는 건 중요하다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소재는 이거죠. 자기소개서 1번에 질문에서 단사가 붙었죠. 그 단사가 뭐죠?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키포인트 단서입니다. 즉,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소재라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재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스스로 활용하고 노력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소재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 소재를 통해서 뭘 살려야 되냐면 분석 능력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탐구력을 통한 전공 적합성과 잠재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지원 학과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했는지 이 정도 같이 소재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똑같은 소재라도요, 어떻게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치대를 준비했던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치대를 준비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동기가 괜찮아.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뇨가 치아와 관련했대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미생물을 공부했습니다. 그 학생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그 미생물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이 치의 이빨에 관련돼서 영양제 향상을 그때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동기가 좋아. 할아버지 당뇨니까. 그다음에 할아버지 당뇨 신체를 치아로 연결시킨 건 좋은데 뒤에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영양만 나와서 제가 이걸 한번 바꿔서 무슨 활동을 하라고 했고 어떻게 바꿨냐면 할아버지 당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해서 치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미생물로 연결시켰죠. 근데 그 미생물을 또 뭘로 연결시켰냐면 상류의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상류의학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호기심과 어느 정도 발전한 역량을 뭘로 연결시켰냐면 이 치아가 치매라든지 인체 질병과 치아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폭넓은 사고력과 역량이 있는 것, 이렇게 느낌을 만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경영학과 요즘 많이 지원하시죠. 경영학과에서 우리 학생들 목표가 사회적 기업가 대부분 많이 씁니다. 매년 경영학과 사회적 기업가를 많이 써요. 그다음 경영 컨설팅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사회적 기업가 이렇게 씁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희망이래요. 그다음에서 경영 관련 활동합니다. 그나마 거기서 관련 독서라든지 관련 동아리 활동하면서 역량을 발전했다. 근데 이것도 무난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회적 기업가는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사회적 기업가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냥 두리뭉실한 것보다 아주 구체적이 나온 아이들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소신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했던 아이들이 작년에 진짜 1점대 뚫고 경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3.78 그런 여학생들인데, 먼저 사회적 기업가란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부분을 먼저 구체화시키라고 저는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요즘에 이제 특정한 나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사회적 기업가 할 때 아이들이 제발 우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제 꿈 버려.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하지 말고 이제 후진국 좀 못 사는 나라 좀 넓게 시야를 보는 사회적 기업가 그런 학생을 선호하라고, 그런 학생을 좀 꿈을 피우라고 하는, 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든 아이들이 매년 소신으로 합격을 해요.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는 아이들은 작년에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래요. 특정한 나라를 구체화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어떤 활동의 사회적 기업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결론은 미래지향적이고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의 역량을 갖추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세밀하면서 역량을 구체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경영학과랑 마찬가지예요. 보통 경영 컨설턴트를 하는 학생들 자기소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희망 경영 컨설턴트를 왜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경영 관련 활동합니다. 그럼 경영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해요. 그러면서 역량을 발전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경영 컨설턴트가 되어서 어떤 면 도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경영 컨설팅과 목표는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경영 컨설턴트에 관심 있는 동기를 먼저 쓰라고 해요. 동기를 찾으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경영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경영 세분화시키라고 합니다. 경영도 종류가 있어요. 아이들이 모르더라. 경영하면 아이들이 그냥 CEO 그거 아니에요. 마케팅도 있고 인적 자원 관련도 있고 뭐 재무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랑 마케팅은 거기서 경영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 분량에 관련된 역량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뭐죠? 스토리가 디테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한 자기소개서는요, 이것은 뭐 A라는 학생이 쓰면 A라는 학생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고, B라는 학생이 저처럼 B라는 학생이 쓰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디테일을 좀 살려달라면 디테일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컴공도 마찬가지. 우리 컴공 학생들, 소프트웨어 학생들 대부분 자기소개서 소재 뭘 많이 쓰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좋긴 좋아요. 인공지능 호기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스토리가 실패를 했어. 그 실패자 극복을 하면서 발전된 역량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했다, 그게 나옵니다. 이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인공지능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실험을 했어. 근데 실험에 실패해서 당연히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극복한 게 아니고 그 실패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추후 활동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결론은 그냥 어떤 쪽의 발전이 아니고, 기왕이면 저는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융합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전 역량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한 본인의 기술을 그 정도 수준을 올릴 것인지, 이게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공계열은 생기부도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결과물이 있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스토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는 성장했구나가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소재에서 출발해도 기회를 찾아서 발전하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첫 번째, 당연히 동기는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동기가 학업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정말 심화시키게, 연계시키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굳이 학업적인 호기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경험에서도 출발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도전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하십니다. 도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움에서 막혀요. 왜 어려움에서 막히냐면 보통 이제 이걸 많이 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자신에 대한 좋은 점만 보이지 부정적인 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량이 보이거든.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 호기심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 도전하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했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에는 시행착오 어려움도 있고요. 그건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착각하는 점도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되고, 단 세 번째, 어떤 그 도전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는 면에서 어떤 점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그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도 모두 어려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재단 말이야. 이런 소재가 어려움에 들어갔으면 네 번째 뭘 쓰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극복했으면은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보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역량이 성장은 역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뭐 있어요? 결과를 써야 되는데 이 결과는 딱 두 가지를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공계열 학생은 결과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를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고, 아,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좋은 결과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발전하고 싶은 점도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되었고, 여러분의 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이 점도 결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여러 학생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단지 배우고 성장한 점으로 끝나는 게 많은 건 절대 안 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3번이 없다라고 하면 1번의 마지막 소재 다음에 결과는 반드시 진로와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진로와 연결시키면서 그 사회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기여할 것인지도 같이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1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점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난이도를 정하면 3번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순서입니다. 근데 3번이 없으면 1번이 가장 어려워요. 2번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여한 것을 쓰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많아요. 뭐 동아리 활동 팀별이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뭐 그 부스 체험이라든지 체육 활동 그 점 통해서 써준 게 많긴 많은데 1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워. 더구나가 글자 수가 1,500자요. 500자 내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앞으로 발전 가능성, 학업 계획들을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에 준 거 있잖아요. 한번 이대로만 먼저 작성하세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작성을 하지 마시고 한 문장 먼저 동기 뭔지, 도전 뭔지, 어려우면 호기심 먼저 한 문장씩 먼저 딱딱 써보세요. 그럼 골자 틀이 나오잖아. 뼈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나리오가 그 스토리가 그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 역량을 보는 스토리가 쉽게 쉽게 잘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